출판사의 사장께서 저보고 앞으로는 지식 자장농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그래서 지식 자장농이 뭡니까 그랬더니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삶이라고. 읽고 듣는 걸로 씨를 뿌리고 말하기 쓰기로 수확하는 삶이라고. 어찌 보면 누구나 저 같은 삶을 이제 다 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저는 어떤 생산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 일도 로봇이나 또 인공지능 이런 걸로 대부분이 대체가 되고, 사람은 이 공부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읽고 듣고 말하고 쓰면서 산다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플랜도시 다이어리 단톡방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62년생입니다. 61고요. 52살 때부터 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때부터 안 다녔고요. 근데 앞으로는 다수가 저같이 이제 살게 되지 않을까. 어떤 조사 보니까 2055년도를 어떤 변곡점, 특이점으로 잡은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기해서 어디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더 많아진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우선 이제 오래 산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우리가 이제 백수 시대라고 그럴 때 이제 나이가 100살 먹어서도 백수라고 누렸다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이 길어도 이제 60 넘으면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구에 이제 계속 비중은 늘어날 테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 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자리는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서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일자리 어떤 직장을 스스로 벗어나서 나오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보면 직장을 나와서 유튜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다수가 되는 때가 오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지금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다수기도 하지만은 왠지 이제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고 다니지 않는 분보다 어떤 역량에서 이제 더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게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더 우월한 것처럼 되어 있는, 좀 그렇게 인식되는 세상인데, 저는 이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역량도 있고 스마트하고 한 걸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야, 너 아직도 직장 다니냐? 웬만하면 나오지. 나와서 생활이 안 돼? 그렇게 매일 출근을 하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어떤 직장의 규율에 얽매여서 윗사람 눈치 보고 시키는 거 하면서 살아야 돼? 어지간하면 그냥 나와서 자유롭게 살지.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가 저는 틀림없이 올 거라고 보고,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시대를 보게 될 거다. 저도 이제 나이 50까지는 이제 직장에 다녔는데 25년 다녔습니다. 그 중에 17년은 회사에 다녔고요. 8년은 이제 청와대 공직에 있었는데,
25년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거기를 나와서 지금 9년 차입니다. 이제 9년 차는 이제 월급을 안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 다닐 때와 안 다닐 때가 이제 확연히 비교가 되고 한데, 우선 직장 다닐 때는 읽기 듣기의 삶이었고요. 지금은 말하기 쓰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읽기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위에 상사나 이런 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 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거죠. 읽기 듣기 능력이 있으면 나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요. 그들의 어떤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읽기 듣기라는 것은 뭐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것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나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알아차려야, 그리고 그런 거에 내가 잘 부응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야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읽기 듣기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외삼촌네, 이모네 이렇게 친척집에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말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 집 같지는 않죠. 그래서 늘 이제 좀 어렵게 생각을 했고, 그분들에게 이게 잘 보이려고, 그분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읽기 듣기의 삶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조련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그 역량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활은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그걸 잘했죠.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해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해를 잘한다는 것은 윗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혹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어떤 나에 대한 기대나 어떤 일의 의도, 취지, 배경, 어떤 목적 이런 걸 잘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읽기 듣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잘했는데, 왜 직장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또는 이게 마음의 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우울증도 겪었고 공황장애도 왔었고요. 늘 어떤 강박 증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을 즐겁게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상사들이 어디를 집단으로 어디를 갔다거나 그럴 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한 적이 있었지, 대부분은 이제 늘 월요일이 두렵고요. 또 해외나 어디 지방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런 때는 더 힘들었어요. 잠깐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가 돌아올 때, 특히 이제 해외 갈 때 돌아올 때는,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돌아오는 게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그런 힘든 게 어디에서 왔나,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읽기 듣기만 하고 말하기 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 근데 왜 인풋만 있었냐? 그 입력한 것에 내가 이제 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 출력이 필요가 없었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에 어떤 그 것들은 그 나에게 말하고 한 그분의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그분들이 시킨 것을 뭔가를 했을 때 늘 평가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늘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학교 때보다 더 가혹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가면은,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을 했으니까요. 이게 루틴하게 진행이 되는 게 없이, 갑자기 뭘 쓰라고 그러고요.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또 쓰고 나면은 늘 평가가 따르고, 어찌 보면 매일 논술 시험 보러 이제 회사에 가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글 쓰는 일을 않더라도, 뭐, 어느 직장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주로 이제, 듣고 그분들 생각을 읽는 게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늘 평가를 받고, 여기 이런 과정에서 말하기 쓰기는 없는 겁니다.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고 뭐 글을 썼다? 어떤 누구의 연설문을 썼다? 그 글은, 읽기 듣기의 결과물이고, 그 글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걸 시킨 사람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소외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의 말하기 쓰기는 없는 거죠.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써야 되는 글을 쓰고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직장 다닐 때 하고 싶은 말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해야 되는 말을 했죠.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더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말 못했죠. 글도 뭐 내 생각을 쓰기보다 이제 그분들이 내 글에서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걸 쓰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신에 뭐 월급도 받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 늘 힘들었던 게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왔는가 보면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어떤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역량에 비해서 더 높은 기대를 해요. 조직이나 상사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역량 이상의 것을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투여해서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역량이 한 80인데 60점짜리 일을 주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시키면서 이제 내가 한 역량이 한 80인 게 확인이 되면 뭐 100이나 120이나 130의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80 대비 뭐 20점, 50점 그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조직의 성과가 될 테고, 그게 이제 월급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저는 직장에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싫으면 이제 직장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장
또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경쟁이 따르게 되는 거죠. 동료들 간에 그 조직은 늘 비교를 하고요. 경쟁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내면은 늘 지적을 받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거에 대한 이제 자책, 후회, 뭐, 심하면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울하다는 것은 어떤 내 역량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 혹은 내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 저는 우울감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뭐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내 일의 결과가 조직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 역할이 있고 막 그러면 신나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상황에 늘 직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역량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늘 기대를 하고 또 묘하게 조직은 그 윗분들이 저보다 더 어떤 경험도 많고요.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안에서 늘 내 역량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되고요. 내 역할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저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끔 그런 게 충족되는 어떤 구간들이 있었어요. 전체 25년 직장 생활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일의 어떤 주인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기간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효능감을 못 가질 때 이제 늘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떨어질까, 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불안이 깊어지면 이제 공포스럽고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우울감은 이제 역할이 없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제 우울증의 증세를 겪게 되죠.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게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고, 그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죠. 그랬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나중에는 이제 오진 판명이 났지만 이제 위암 선고를 받고 의사 세 분한테 이제 그렇게 확정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이 이제 한 몇 달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읽고 듣는 삶, 눈치 보는 삶, 누구에게인가 늘 평가받고 그런 삶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꼈고 그 근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그게 이제 50대 초반이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월 한 200은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타협한 게 이제 출판사에 월 150을 받고 주 3일 근무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출판사에서 다니게 됐고 이제 그런 결과로 책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출판사에 갔던 게 이제 일종의 과도기, 이행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듣기의 삶에서 말하기, 쓰기의 삶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좀 다행스럽고 참 선택을 잘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50대에 제일 성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3, 40대 뇌, 이제 젊은 뇌지만 50대 어떤 정도의 어떤 성숙이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화되지 않은 아주 최절정의 어떤 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출판사에 갔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첫날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판사 직원이 5분, 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소개를 했을 때 제일 고참 여직원께서 잠깐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앞으로 말 그렇게 길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지금까지 어디 다녔고 뭐 하면 살았고 내가 누구에 뭘 했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내 껍데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왔고 어디 다녔고 누구에 뭐였고. 근데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인생 뭐 후반전을 이제 여기 와 살려고 그런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분의 듣기에 여기가 무슨 인생 후반전 사는 데인 줄 아냐, 어? 왜 이렇게 만만해 보이냐, 어? 자기는 여기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뭐 여기 뭐 다른 거 다 하다가 이제 다 힘 빠지고 하면은 와서 하는 데인 줄 아냐. 이제 그거가 일단 기분이 나빴고, 당신이 뭐 어디 그동안 뭐 하면서 어디서 다니고 그게 우리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는 제가 모셨던 분들도 다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그거를 붙들고 내가 누구의 뭐였다, 내가 어디를 나왔다, 어디를 다녔다, 이걸 갖고 산 게 아닌가. 이제 정작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네가 누구냐죠. 네가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걸로 우리 일손을 덜어줄 수 있고 네가 뭐에 관심 있고 뭘 할 수 있느냐인데, 내가 뭐 어디를 다녔었고 뭐 이게 사실은 의미도 없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50살 되도록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들어간 데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들어간 데에 제일 높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50년을 살아왔는데, 그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주인인 삶은 아니었구나. 내가 소속돼 있는 어디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기대서 내가 평가받고 싶고 이제 그거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죠. 지금은 명함에 그냥 소속이 없습니다. 그냥 뭐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작가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하나 사건은 이제 출판사의 사장께서 저보고 앞으로는 지식 자장농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그래서 지식 자장농이 뭡니까 그랬더니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삶이라고. 읽고 듣는 걸로 씨를 뿌리고 말하기 쓰기로 수확하는 삶이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유시민 선배도 지식 소매상, 본인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고미숙 선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은 아예 청년 때부터 이제 백수로, 지금은 저보다 2살 위니까 이제 거의 노년 백수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어찌 보면 누구나 이제 그런 저 같은 고미숙 선배 같은, 유시민 선배 같은 삶을 이제 다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라는 것은 소속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나가지 않고
하거나 퇴근이 없고 이제 사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에 입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굳이 어디를 나가지 않아도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매일 어디를 나갔죠. 나갔고 그 나가는 데가 나의 소속이었고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소속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안 나가도 되면은 굳이 소속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스터디언 이제 여기 플랜도시 다이어리 여기에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세상에 대비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그 세상에서 가장 잘 그 적응할 분들이 아닌가. 앞으로 세상은 저는 어떤 생산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 일도 로봇이나 또 인공지능 이런 걸로 대부분이 대체가 되고, 사람은 이 공부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읽고 듣고 말하고 쓰면서 산다는 거죠. 누구나 저 같은 이제 강사가 되고, 누구나 동시에 수강생이 되고요. 또 누구나 저자가 되고 누구나 독자가 되는, 누군가는 이제 말하고 쓰고 누군가는 읽고 듣고, 또 역할이 바뀌어서 읽고 들은 사람이 또 읽고 들은 걸 가지고 말하고 쓰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읽고 듣고요.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 삶의 공동체, 공부의 공동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입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글을 쓰고도 글이 돈이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가치도 나오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돈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다 저같이 살지 않을까, 고미숙 유시민 선배 같이 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